네, 안녕하세요. 유승훈 노무사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거는 최저임금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최저임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 정도의 임금을 줘야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그게 맞고요. 우리가 최저임금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알아보셔야 될 부분들은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 최저임금이 어떻게 계산돼야 되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월급제로 되어 있는데요. 이 월급을 계산할 때는 근로시간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근로시간에 맞춰서 이 최저시급을 곱했을 때 총 얼마의 월급이 계산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아보셔야 될 텐데요. 올해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 9,620원이었는데 내년도는 시급이 9,620원에서 9,860원으로 인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월급 근로자 주 5일에 하루 8시간 근무했을 때 월급은 206만 740원. 이거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최저임금법 같은 경우에 임금을 못 지급하거나 또는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했을 때 최저임금 위반 행위만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최저임금이라든지 임금을 월급 근로자들에게 계산을 하고 매월 어떤 서류를 교부해야 되냐라고 하시면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 주셔야 될 텐데요. 실제 임금명세서는 왼쪽에는 세전임금, 오른쪽에서는 공제금액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아래에 보시면 과거에는 이런 내용들이 없었는데요. 법제화되면서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계산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작성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혹 5인 미만 사업장이라든지 영세 사업장 같은 경우에 임금의 산정 방식이라든지 임금 명세서 또는 임금 대장에 대해서 세무사님들의 도움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요. 최근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 명세서, 임금 대장, 임금 산정 업무는 노무사만이 할 수 있다 공포됨으로써 이제는 안타까운 얘기지만 세무사님의 도움보다는 노무사님을 좀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회사가 점점 성장해 가실 텐데요. 이 대표라든지 임원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자가 상시 10인 이상이 된다면 취업규칙을 반드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취업규칙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들어가야 하고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 표준 취업규칙을 구하신다거나 어떤 다른 매체를 통해서 취업규칙을 구해서 이걸 신고해 버리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취업규칙은 처음에 만드실 때는 직원의 과반수 의견 청취만 들어서 신고를 할 수 있겠지만 추후에 이거를 변경해야 된다고 하면 직원의 과반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취업규칙을 만드실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시고 거기에 부합하는 취업규칙을 만드시고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취업규칙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대표님들이 취업규칙을 만드는 행위 자체가 회사에 매우 불리한 행위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회사의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맞춰서 직원과 회사가 합리적으로 인사관리를 한다라는 취지로 긍정적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이 됐는데요. 우리가 회사의 취업규칙을 만들면 회사의 취업규칙에 맞춰서 직원에 대한 방출 또는 직원이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는 특별한 이슈가 없겠지만 반드시 사직서를 받아주셔야 하고요. 이 사직서를 받음으로 인해서 직원이 퇴사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퇴사할 때 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받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 인력의 구성이 자주 바뀌고 또는 사업 모델에 따라서 팀이라든지 직무가 바뀌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해서 직원들을 방출해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매우 어려운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해고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대부분은 근로자와 서로 근로계약을 합의해서 서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형태인 권고사직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뭐가 다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대표님들이 계시는데요. 해고는 일방적으로 회사가 날짜를 특정해서 방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권고사직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합의해서 근로계약을 원만히 합의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고인 경우에는 우리가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 할 것이고요. 권고사직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 해서 근로계약이 원만히 해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에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명백히 다른 것이고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방출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규정하고 있는 해고의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규정을 조금이라도 위배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부당해고가 될 것이고요. 회사에 리스크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해고 기간 동안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될 것이고요. 이 해고 근로자가 회사에 복직해야 되고 해고 사건을 다투기 위해서 여러 쟁송적인 비용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항상 주의하시고 직원의 방출에 있어서는 직원과의 원만한 퇴직 면담 또는 권고사직을 통해서 원만한 합의가 필요할 것이고 해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부득이하게 발생이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안정적인 회사 절차를 밟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스타트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HR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지금까지 알려드렸던 기초적인 부분은 반드시 숙지를 하셔서 사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 멘토단을 찾아주시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